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2는 몽펠리에에서 몽빵도를 향하는 178km의 산악 스테이지였습니다. 스테이지 8에서 옐로우 저지를 탈환한 크리스 프룸은 본격적인 산악 스테이지가 다가오자 바로 뒤를 잇는 야담 예이츠, 댄 마틴, 나이로 퀸타나와 시간 차이를 벌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피니쉬로 지정된 몽빵도 어필은 뚜르 드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산악 명소로 유명한 어필이었고,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우승하지 못할 선수들을 걸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스테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지중해 방향으로 불어대는 미스트랄의 영향으로 몽빵도 정상에는 시속 100km/h가 넘는 초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약 6km의 코스 단축이 있었지만 그래도 10km가 넘는 길의 장거리 어필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이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관중들이 몽빵도를 찾았는데요. 덕분에 많은 관중들 역시 정상 6km 밑에서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프룸이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었지만 아담 예이츠가 28초, 댄 마틴이 31초 차이였고 1위부터 10위까지 선수들이 약 1분 30초 이내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투어의 산악 스테이지가 참 중요한 게 이날 경기에서 시간 차이를 뒤집거나 더 벌려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팀들의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고 GC 선수들 간에 치열한 공격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드디어 몽빵도 어필을 오르기 시작한 펠로톤! 팀 스카이가 가장 먼저 트레인을 형성하며 펠로톤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최선도에는 미켈란다, 바우폴스와 게란트 토마스가 크리스 프룸을 리드아웃했고 경쟁자들은 트레인의 빠른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니시를 건 선수는 모비스타의 알레한드로 발베르데. 팀 스카이의 트레인을 흔들기 위해 가장 먼저 어택을 날렸고 이를 잡기 위해 팀 스카이가 따라붙자 곧바로 나이로 퀸타나가 카운터 어택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나이로 퀸타나의 계속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팀 스카이의 어필 트레인. 최선도를 이끄는 바우폴스는 나이로 퀸타나의 어택을 끊임없이 받아쳐냈고 오히려 무시무시한 속도로 트레인을 갈아내면서 펠로톤을 달리는 선수들의 숫자를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나이로 퀸타나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 프룸이 구음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한타를 직감한 BMC의 리치포트, 모비스타의 나이로 퀸타나, AG2R의 호맹바우데가 따라붙었지만 크리스 프룸의 라이노 궁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차이를 벌려낸 크리스 프룸. 와, 페달 감는 거 보소. 크리스 프룸의 강력한 한방에 리치포트만이 딸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많은 GC 선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뒤쪽에서 살아남은 트렉스가 프로드의 바우케 몰레마가 크리스 프룸을 따라잡기 위해 간신히 달려나왔는데요. 가까스로 크리스 프룸에 합류한 바우케 몰레마까지 크리스 프룸과 리치포트 3명은 가장 먼저 정상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죽어라고 달리는 선두그룹. 경기가 절정에 다다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바로 관중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정상까지 약 1km 남은 상황에서 선두그룹을 촬영하던 오토바이가 관중들에게 길이 막히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오르던 3명의 선수가 모두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리치포트와 크리스 프룸, 바우케 몰레마가 모두 뒤엉켜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피해가 적었던 바우케 몰레마는 바로 출발할 수 있었지만 리치포트의 자전거는 기재고장, 크리스 프룸의 자전거는 시트 스테이가 박살나면서 뒷바퀴가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100년이 넘는 뚜르 드 프랑스 역사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희대의 명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버리고 달리는 옐로우 저지의 크리스 프룸. 관중들이 너무 많아서 팀카가 접근하지 못하자 자전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침착하게 정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관중들마저도 어안이 벙벙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꾸준히 달리는 크리스 프룸. 하지만 마셜의 오토바이가 피니쉬를 넘으려면 자전거와 함께 넘으라는 말에 잠시 멈춰서서 중립지원 자전거를 받아서 타기로 합니다. 경기에서는 자전거에 내려서 뛰어도 되지만 피니쉬 라인에서는 자전거와 함께 통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마빅의 중립지원 자전거를 받은 크리스 프룸. 물론 몸에 딱 맞는 자전거가 아니어도 정상까지만 달리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운이 없게도 자전거 페달에 호환이 안 되는 클릿이 장착되어 있어서 오히려 엉거주춤하게 탈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3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니쉬를 통과한 트렉스가 프로드의 바우케 몰레마. 크리스 프룸이 뒤처지는 동안 리치포트와 나이로 퀸타나를 포함한 모든 GC 선수들이 그를 지나쳤고 결국 팀카가 도착해서 자전거를 받아들였지만 결과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니쉬를 통과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크리스 프룸. 사실 2-3km 이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강력한 바람 때문에 갑자기 코스가 변경되면서 피니쉬에서 약 200-300m 정도만 펜스가 설치된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갑자기 벌어진 황당한 사건에 분개하면서 조직위원회에 강력한 항의를 했고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2위였던 아담 예이츠가 1위로 올라서게 되고 트렉사가 프레도의 바우케 멀레마는 종합순위 2위로 뛰어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 프롬에게 발생한 사고는 명백히 주최 측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대로 결과를 인정해버리면 대회의 공신력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경기가 끝난 이후 주최 측의 결정은 바우케 멀레마와 함께 넘어졌던 크리스 프롬과 리치 포트에게 가장 먼저 피니시를 통과한 바우케 멀레마와 동일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3명이 함께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바우케 멀레마가 통과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죠. 나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우케 멀레마의 트렉사가 프레도가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옐로 저지를 탈환할 수 있었던 아담 예이츠 또한 다시 2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크리스 프롬은 넘어져서 가장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담 예이츠보다 시간을 더 벌려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아담 예이츠 또한 불만을 가질 법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는 옐로 저지는 별로 잊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옐로 저지는 크리스 프롬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으로 마무리된 크리스 프롬의 뜀박질 사건은 뚜르드 프랑스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보는 관중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